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젖은 시트를 깔았습니다. 짧은 속옷을 입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팔을 올리고요. 반을 접고 다리를 감싸줍니다. 타이트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몸에 열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젖은 천이 잘 마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쪽을 할 때는 두 팔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체를 감싸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담요를 여러분들도 담요를 2개 정도 감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발에다가 핫팩을 대줍니다. 네, 뜨거운 물 넣고 팩을 발에다가 대어줍니다. 벽에를 넣어줍니다. 다른 치료들도요, 다리에다가 이렇게 벽에를 넣어주면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누워서 하는 치료에는 벽에를 넣어줍니다. 담요를 씌우기 전에 수건을 내어줬으면 더 좋았다고. 지나서 땀이 나는 단계에서는 머리에다가 찬물 수건을 해줍니다. 기침도 멎고 또 잠을 그렇게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많이 되잖아요. 또 부분적으로 전체로 안 할 경우에는 부분 냉스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다 아까 것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다 찬물 스포로 하는 거거든요. 머리에 찬물, 목에 찬물, 가슴에 찬물,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덮어줬죠. 그래야 그 열이 보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열도 내리고 그렇게 잠을 잘 자고 기침도 하지 않고 잠을 그렇게 잘 자더라고요. 이 목에 하는 것, 또 관절에, 가슴에, 복부에, 발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 아프고 할 때 류마티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한다든지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럴 때 부분 이 냉스포가 굉장히 가슴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 막힌 것을 뚫어주거든요. 폐렴에도 하고요. 복부, 변비나 불면증, 간염, 장염 이럴 때도 해줍니다. 복부하는 모습 보이죠? 온 조격이 필요한데 젖은 양말, 면 양말을 신기고 꼭 짜서 그 다음에 마른 양말을 신고 자면 됩니다. 이 가슴에 하는 거는 요건데요.
요거는 지금 마른 거를 이렇게 긴 천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린 거예요. 팔 없는 면티를 적셔서 입고 이것을 이렇게 감싸주시면 좋습니다. 다 그렇게 이 젖은 수건을 한 바퀴 돌리고 마른 수건을 한 거예요. 제가 정말 가장 이 수치료에서 저도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모든 치료에 있어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든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를 받고 하고 하거든요. 그러나 치료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치료를 받을 때 용서하고 치료하는 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물 치료를, 샤워 치료를 받으면서 치유의 능력과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우리는 환자들에게 이런 단순한 것이 물론 효과가 있지만 치유는 그 단순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환자들이요 산책을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외롭고 평안이 없어요. 이 복음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저도 많이 아팠던 사람으로서 편안하고 싶은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힐링 코드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 진실한 간구,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수로가 열려있고 물줄기가 흐르듯이 이 수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와서 생명과 건강과 구원을 회복시키는 경험해보라. 통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증에 좋은 수치료는 족욕이 있고요. 온냉 수치료가 있고 온목욕이 있고 아픈 부위에 온찜질, 얼음 마사지. 이 얼음 마사지는 급성으로 다치거나 그랬을 때 하는 거죠, 보통. 삐거나 급성에는 뜻한 것을 하지 않죠. 얼음 마사지를 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사지가 통증에 좋습니다. 겨자, 머스터드 수족 욕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열스포 냉수 마찰. 그 아픈 부위에 열스포도 하고 냉수 마찰도 하고 통증에는 이런 수치료들을 적용을 합니다. 이 얼음 마사지가 급성 허리 디스크에, 급성 목 어깨 통증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뇌졸중 또 몸이 추운데 얼음을 대면 좋지 않겠죠? 얼음을요 컵에다가 이렇게 항상 얼려놓으면 좋습니다. 종이컵이에요. 손도 덜 시렵고요. 그래서 얼음을 좀 나오게 좀 잘라줍니다. 잘라서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비벼줍니다. 처음에는 너무 차갑고 그 다음에는 아파요. 아픔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감각해지거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줍니다. 이제 이게 차가우면은 수건으로 허리라든지 이럴 때는 수건을 잘 이렇게 받쳐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닦아주면서 제가 이제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요. 뜨뜻한 데다가 늘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일단 기분이 편안하고 하니까요. 근데 뜨뜻한 데다 하고 일어나면은 허리가 더 아픈 거예요. 급성이었을 때 얼음 마사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잘못 적용을 했을 때 더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관절염, 골절, 사우나, 반신욕, 온냉 찜질, 온냉 목욕, 얼음 마사지,
골절에는 얼음 마사지 해주죠. 부분 열스포, 냉수 마찰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요. 러시안 스팀이 좋습니다. 또 파라핀 치료가 있어요. 이 파라핀 치료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관절이 아플 때 좋습니다. 온냉수 치료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48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거예요. 온냉수 치료는 손 뜨거운 물, 찬물 3분 30초, 발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해서 온도 맞추고 하는 거 어저께 우리가 다 배웠죠. 이거는 또 온냉 목욕이죠. 뜨거운 물, 찬물. 제가요, 뜨거운 물, 찬물 이게요,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부분 감염이 되었을 때, 상처가 났을 때, 근데 이제 뭐 피가 안 난 경우, 이럴 때요, 이 찬물, 이 뜨거운 물을 해주면 그 생손이 안 했을 때는요, 며칠을 가요. 곪고 성이 났다 그러죠. 근데 이거를 해주시잖아요. 바로 성난 것이 없어집니다. 부분 감염에 참 좋습니다. 발에는 이렇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목욕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얼음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항상 이 얼음 주머니를 뒤에다가 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왜냐하면 여기는 개인이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얼음 찜질을 해주지 않거든요. 얼음물하고 수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누워서요. 처음에 20분 설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깥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여기 바닥에 수건을 깔았죠.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든 수치료에는 이 바닥에 수건을 꼭 깔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 수건을 들고 샤워하는 데다가 또 깔아줍니다. 왜냐면요, 환자들이 물 빼고 하면은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고, 그래서 이 미끄러지지 않는 것 방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시간이 이제 땀이 나면은 네, 수건을 짜서 머리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분이 되면 이제 물어봐요. 더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지. 이 수치료는요, 처음에는 몸에 맞게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몸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좀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까지 받습니다. 이거를 받고 나면 이제 뜨거운 물 3분, 찬물, 마지막 샤워는 한 1분 정도. 그 찬물도 이제 본인한테 맞게 너무 차가운 게 싫으면은 좀 그 온도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샤워를 하고 마무리하고 쉬고 휴식을 취하죠. 이거는 이제 파라핀 치료인데요. 관절이 아플 때 손마디가 쑤시고 할 때 좋습니다. 요새는요, 가정용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가정에서도 많이 치료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 기계에다 넣어놓으면 녹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손가락을 하나만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처음에 좀 따끈하거든요. 이 온도 설정기가 있어요. 50에서 한 55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처음에는 넣자마자 뺍니다. 처음엔 뜨거우니까요. 약간 따끈하니까요. 그러면 얇은 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올려서 약간 말려요. 그러면 이렇게 또 좀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한 5번 정도 해줍니다. 여기 마지막 사진 이렇게 두꺼워졌죠? 그 다음에 그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닐을 씌워주고요. 수건이나 이런 걸로 덮어주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막 안에서 열이 보존이 되면서 통증 완화를 시키고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이 상처가 있을 때는 이제 피해야 되겠죠. 여기 이런데 알레르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루마티스나 당뇨에는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것을 잘 벗겨지거든요. 피부에도 좋고 굉장히 손이 부드러워집니다. 해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안 스팀 해독이 아주 좋습니다. 뜨거운 조교, 증기호흡, 사우나 해독이 아주 좋습니다. 온목욕, 젖은 시트팩, 소금 마사지. 러시안 스팀을 하고 소금 마사지를 하면 좋습니다. 러시안 스팀 치료를 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보셨죠? 제가 이 치료를 받는데요. 문은 닫혀 있고요. 이 목 뒤에는 얼음 수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안에는 시트와 담요로 잘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스팀 그게 들어가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내밀면 온도를 아주 높일 수 있어요. 104도. 이게 이제 처음에는 뜨거운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점점 온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머리에 찬물 수건을 잘 해주고 뜨거운 치료를 하면은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여기 이제 수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 이걸로 이 수건을 잘, 이게 타이트한데요. 수건을 잘 이렇게 해서 스팀이 나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얼굴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금방 막 온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막 땀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해줍니다. 여기 땀내는 차를 마시고요. 얼굴 전체를 이 얼음 수건으로 이렇게 다, 왜냐면 얼굴도 막 뜨겁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자주 바꿔주고, 이거 수건을 교체해 줄 때도요, 땀이 난 부분, 코나 턱이나 이런 데를 잘 닦아줍니다. 러시안 스팀은 여러 부분에 이렇게 또 사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 헬스의 데니크입니다. 러시안 스팀이라는 수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료법은 감기, 독감, 해독, 심지어 루마티스 관절염과 통풍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 설명서에서 금기사항을 확인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단계. 의자 아래에 증기가 나오는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를 놓습니다. 주전자에 스팀 나오는 부분이 의자 뒤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천천히 보면은 여기 스팀 주전자가 있어요. 전기가 연결돼서 스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스팀, 이 꼭지 부분이 저쪽으로, 의자 뒤쪽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네. 의자 앞에 수건을 놓고요. 발목을 덮을 만큼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여기다 놓습니다. 항상 수건을 깔아요. 물이 떨어지니까요. 이 물은 환자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최대 온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여기 의자에다 깔죠. 이 뜨거운 스팀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얼음물이 담긴 대야도 준비합니다. 어깨에다가 수건을 놓습니다. 3단계 환자의 발을 대야에 조심스럽게 담급니다. 4단계 환자를 시트와 샤워 커튼으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열기를, 이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비닐이나 샤워 커튼으로 감쌉니다. 최상의 효과를 위해서 담요로 환자를 감쌉니다. 꼼꼼하게 잘 감싸주죠. 또 작은 수건으로 꼼꼼하게 스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6단계 15분에서 20분 동안 앉아 있습니다. 땀이 나면 얼음물에 담가 꼭 짠 수건을 이마에 둡니다. 8단계는 치료가 끝났습니다. 모든 담요와 시트 등을 벗기고요. 그러니까 20분 정도 경과한 거죠. 9단계는 얼음물로 발을 올린 다음에 씻겨주고요. 수건으로 발을 잘 말려줍니다. 그리고 이 열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얼른 양말을 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충분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팔꿈치나 손바닥으로 발 담근 물의 온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를 합니다. 충분히 뜨거운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증기가 또 충분한지 확인을 하고요. 맥박을 자주 확인하고 맥박이 분당 120회 이상이면은 증기를 줄이거나 머리에 얼음백을 올려놓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나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조심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러시안 스팀을 하고 땀이 났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소금 마사지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소금에 우리 지난번에 앱som 솔트에서 배웠었잖아요. 물을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피부가 분홍색이 되도록 비벼줍니다. 어떤 사람을 해줄 때는 두 손으로 싹싹 비벼주면 좋아요. 팔부터 해서 다리, 가슴 순으로 해주고 찬물 샤워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핫 담요팩 볼 텐데요. 러시안 스팀, 사우나, 반신욕, 열치료. 영어로는 열 담요팩이라고 합니다. 이 치료 이름을. 얼음 주머니를 뜨거운 이 스팀기에서 핫팩을 집에서는 수건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천이 울로 된 보온이 잘 되는 천이에요. 하고 접죠. 그리고 반대로 다시 접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스박스에다가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환자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해서 갖다 놓습니다. 환자 방에다가. 뜨거우니까요. 뚜껑 장갑을 끼고 이게 8개가 필요해요. 수건을 하나 깔고요. 보통은 오기 전에 밑에를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죠. 이 수건을 3겹을 이렇게 접었습니다. 다리 쪽에도. 그리고 또 3겹을 접어서 이쪽에 하나, 반대쪽에 하나. 왜냐하면 이 수건을 이제 뭐 씻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빼주고 이렇게 하기에 더 편하도록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다. 이걸 덮어서 따뜻하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환자가 가운을 갈아입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끝을 이렇게 잘 접어주죠.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서 한 20분, 30분 정도, 10분이 지나고 하면 약간 식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딜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좀 이불을 이렇게 열고 그 뜨거운 팩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들어줬다가 내려주면은 또 괜찮아집니다. 이제 식었을 경우는 수건을 빼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영상에는 없지만은 얼음 수건, 얼음 수건을 계속 땀이 나기 시작하면 대주고 마지막에는 뜨거운 물, 찬물, 샤워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 이제 얼음 수건과 샤워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게 이제 열 치료인데요. 다음 주에 이것을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치료고 가장 또 효과가 좋은 치료예요. 여기 산소 호흡기 꽂은 거 보이시나요? 계속 온도를 체크를 하는데요. 40도 이상을 유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심장 쪽에도 얼음, 머리에도 얼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치료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두통에 페퍼민트 오일을 페퍼민트 오일인데요. 이 두통이 심할 때 사용하는데요. 약을 먹는 것보다도 더 빨리 효과가 좋습니다. 두통이 바로 사라지거든요. 이거를 한 방울만 딱 여기 이쪽 관자놀이에다가 발라주세요. 이것도 한 방울 네,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한 방울을 발라주시냐면요. 혀 중앙에다가 발라주세요. 그러면 두통이 조금 있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근데 와일드드에서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암도 작아지고 물혹 같은 거는 정말 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2달간 매일 자궁에 혹이 있어서 매일 그것을 댔는데 이 캐스터 오일이 굉장히 침투력이 좋잖아요. 들어가서 혹을 작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검사에 간에 그런 이 물혹이 몇 개가 있고 자궁에도 물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2달을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면에다가 매일 조금씩 덧대면 되거든요. 빨지 않아도 돼요. 그 위에다가 뜨거운 팩까지 그렇게 했어요. 2달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속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그런 무릎들은 정말 잘 사라져요. 이 와일드우드에서도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